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서임정 주무관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산물 가공업 허가는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을 확인하여 축산물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폐수 처리 시설 설치는 되어 있는지, 허가 가능 건물인지 여부를 시청 관련과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건물에 시설 설치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담당 주무관의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우측 상단 통합 검색창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입력하고 가장 첫 줄을 클릭하면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및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포장이 완료된 벌크 제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유통 판매하고 싶은데 축산물 가공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포장 완료된 축산물을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식육 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병조림과 통조림 제품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식육 간편 조리 세트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식육 간편 조리 세트란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 가공품을 주 원료로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부원료로 함께 포장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간편하게 조리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육함량 60% 이상의 밀키트 제품을 말합니다. 식육 간편 조리 세트는 축산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여야 하며 육함량이 60%, 분쇄 가공육의 경우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네 번째로 식육의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품명 후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으로 갈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갈비살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갈비에 대한 함량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는 제품의 포장 재질,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간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유통기한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품과 축산물의 유형, 성상, 포장 재질,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유탕 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트 포장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세트 포장 제품은 각각 품목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하며 제품 외포장지에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각 품목 제조 보고된 제품 2종을 합해 한 개의 품목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일 경우는 품목 제조 보고에 따른 제품명과 식품 유형 등을 표시하고 원재료명 표시는 각각의 식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탕수육과 소스를 각각 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 제조한 경우 탕수육과 소스의 원재료명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념육 제조 시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 검사에서 이 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품목제조 보고와 원료 수불 대장 등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수거하여 검사하였을 때 검출되어서는 안 되거나 사용 기준을 초과한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기준 규격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통 중인 제품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받았을 때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내에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로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이물 혼입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끔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도 건강진단의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며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 사무직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소명 변경 이후 기존 포장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업소명 또는 소재지 등 영업 허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영업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업소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반품 교환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관할 관청의 승인 후 변경 전 업소명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지는 가급적 신속히 소진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포장지에는 변경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경기도 동물병역위생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